청성집을 이제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보조인 송환, 그 다음에 목량, 전부 다 3대가 연이어 통신사로다가 이제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에 그 당시에 많이 드나들었으니까 대화를 한 집안이죠. 이수관으로. 그리고 7대에 걸쳐서 상하시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연경제집은 이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영의정을 지낸 이제 조인영은 100년 이전은 모르겠고 네, 100년 이전은 모르겠고 목소리가 퍼지니까요. 100년 이전은 모르겠고 100년 이전은 모르겠고 이후에 이러한 사람은 태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남길 정도로다가 이 연경제 선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18세기 글을 읽다가 19세기 글을 읽으니까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 떨어집니다. 이황 선생이 글을 읽다가 이 연경제 전집을 읽으면 그냥 어떤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듯한데 이 느낌이 바로 19세기 글의 미학인지도 모릅니다. 산만성, 잡박성, 자유분방함과 역동성, 이것은 세속성과 결국은 인정물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다가 이 글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많죠. 이 분집만 해가지고 뭐 88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경제 전집 하나씩을 갖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10에 설 4편이고 행장 4편이고 묘지막 10편이 들어있는데요. 풍악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강산은 4개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4개 이름. 봄에는 이제 금강산. 그 다음에 가을에 봄, 여우 부르면은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그러죠. 풍악산. 이제 단풍이 예쁘게 드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전부 다 뼈처럼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골산. 그래서 이제 4가지 계절별로 금강산의 이름이 다른 연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제 스승의 이야기죠. 스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신사임당에서 사임이라는 것이 그거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이 신사임당에 본받고자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나라 문왕을 갖다가 키워낸 그러한 사임당, 태임이라는 분이죠. 태임을 본받는 마음으로다가 낳은 게 이제 바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율곡 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런 거대한 뜻에는 아무리 생각해드려도 이 선생은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승에서 배우는 자세를 꼬집고 있는데 이걸 쓰는 요즘 이제 교권이 추락하여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뉴스를 갖다가 이제 접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건데요. 뭐 제 주변이 다 교사니까 근데 저에게는 글쎄 제가 교단에 있어서 그런지 전 고등학교 교사를 이제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다라면 어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애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서울교대에서 어저께 서울교대에서 수업을 했는데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거세대면 거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니네들 서울교대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했는데 6학년 아이가 니네 반 아이가 너한테 대들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뭐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거칠게 대들어 와서 멱살도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충분히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더 강하게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애들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가운 문제 어떻게 해봐요? 기싸대기를 때리면 걔가 맞고 가만히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선생 하나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걔 맞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에요. 이미 선생한테 욕을 하거나 선생한테 대들면은 선생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어요. 구타할 수 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방법은 하나예요. 사랑으로죠. 그렇죠. 사랑으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는 사람이 이겨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아이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제가 욕을 한다고 내가 같이 욕을 하겠어요? 제가 때린다고 내가 같이 때리겠어요? 그냥 맞아도 선생님답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맞아도. 근데 걔 한두 대 이상은 못 때려요. 걔가 죽이지 않아요.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죠. 무서워해.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당당하게 그 학생한테 얻어맞으면은 그 애들도 맨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누구에게 맞았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점점점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어찌됐건 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참아야지 학생이 참아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교사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에서 담배 피우면은 얼마든지 가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라.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거는 못하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들한테 대하면은 선생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선생을 갖다 무서워해요. 사람인 이상 개, 돼지, 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이 돼야 돼요. 먼저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석헌 어르신이 그 이제 대학생 우리나라 대학생 운동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겁니다. 학생 운동 뭐 일제 치하부터 우리 학생 운동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주 뭐 스튜던트 파워라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만큼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대학 다닐 적에는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나온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랬단 말이에요. 함석헌 옹이 생각을 해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그냥 정의로운 사람을 원리로서 책에서만 본 것이지 자기가 내면화시키지는 못했다. 내가 일단 정의롭고 도덕적인 상황인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도덕적이고 정의롭지도 못한 상황에서 도덕책에 나와 있으니 그것이 삶의 원리니 얘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서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그까짓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교사로서 교육대학을 졸업할 적에는 이미 교사가 되어서 교사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가르치는 지식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갖다 교육 원리 책에만 나오는 그런 교사의 상만 가지고 나왔으니 그 사람이 교사가 될 리가 만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 거기서 함석헌 선생이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의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정의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이것이 자기의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 행동을 바꿔놓지 못하고 남의 행동만 바꿔놓으려고 하고 사회만을 바꾸려고 해야지 그게 바뀌어지냐. 여기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옛사람들은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을 택했다. 덕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도가 붙는 거죠. 덕의 길이 도덕이니까요. 덕의 길이 도덕. 지금 사람들은 그 세력을 사모하여서 스승을 택한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도덕을 사모해서 선생을 택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세력을 사모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 교수, 아무개 그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세력 없는 자가 많다.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시절에.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세력 있는 자가 반드시 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덕 없는 자가 많다. 세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형세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 행동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길을 찾는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연암 선생이 이동부가 좋아하고 박재가가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파고다 공원 있잖아요. 지금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모였어요. 거기에 파고다 공원에 그 탑이 있잖아요. 파고다 공원에 있는 탑이 그걸 백탑입니다. 그 당시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탑파라고 이제 그들을 세칭 명명을 하는데 백탑파라고 그래봤자 그들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들하고 벼슬도 하지 않는 연암 한 사람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덕과 세력은 처음부터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렸을 뿐이다. 덕과 세력을 갖다 대립관계로 보았습니다. 당시에 덕 있는 사람을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세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섬기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선성은 어릴 때는 총명하였는데 성장하여서 그 총명함을 잃는 이유를 스승을 잘못 찾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그 비위가 기창이라는 그 비위하고 이제 기창하고는 이제 서로 사제관계인데요. 이제 제자가 이제 그 선생을 갖다 찾아간 거예요. 활쏘기를 갖다가 이제 배우려고요. 근데 활쏘기를 배우려고 했는데 활쏘기에서 우리는 활쏘기를 가르쳐준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주겠습니까? 너 활 가져와, 화살 가져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스승은. 너 가가지고 요거만한 벌레 하나 잡아. 조그마한 벌레, 조그만 벌레, 이와 같은 그러한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는 고기에 실을 매가지고 걸어놓습니다. 앞에다가. 요것만 보고 앉아있어. 한 열흘쯤 보니까 이거 조그맣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니